극단적으로 말하면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되어봤자 희망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자손 몇 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조인 집안 아니면 별 답이 없어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 여동생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천재. 내가 봐도 우리 조카지만은. 근데 얘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절대 응감이라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대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이러는. 그러더만은 얘 음악 시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예술고등학교 수석 입학, 서울음대 기악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럼 지금 막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하고 있냐? 아니에요. 걔가 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빡빡하니까 서울대 다니면서 경영대 복수 전공. 그래서 서울대를 졸업장을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대 로스쿨 가서 이번에 변호사 돼 있어요. 근데 맨날 저한테 예삼촌 이러면서 막 목을 들입다 보네. 이씨 더러운 세상,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30대 초중반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스펙이 화려하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입제도의 모순이다, 검찰 개혁이 되니 안 되니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미래를 놓고 보면 정말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의 모순이 너무나 심각한 나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부형들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1970년대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었어요.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고. 그러니까 위에 늙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먹여 살리는 데 대한 부양 책임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여기 어린애가 엄청 많이 태어나줬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14, 15년만 있으면 다 생산 연령층으로 들어가니까 경제가 활력이 조금만 있으면 빵빵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예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출산성책을 썼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는 막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다 지금 거기에다가 의료기술이 너무 잘 발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1등이거든요. 안 돌아가셔. 그래서 베이비붐에다 많이 태어난 데다 돌아가시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먹여 살려? 지금 10대 후반에서 20대라면 앞으로 딱 30년 뒤에 40대 중후반 50 그 사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활력 있게 일하고 뭔가 제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못 건다. 왜? 그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야. 모양이 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피라미드가 나오는 거예요. 인구 구조에서 이런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부양비가 100이 넘어가는 어이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40대에서 65세 은퇴할 때까지 소득의 70% 내지 80%는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장비로 다 내야 돼. 안 그러면 다 돌아가시지도 않는 이분들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봤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돼봤자 일자리가 없죠. 서초동 가면요 길가에 채 있는 게 변호사들. 200만만 주면 고용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런 세상에 우리는 접어들었다. 자,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대안은 뭐냐? 이 제도 하에서 대학 잘 가려고 무슨 스카이캐슬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저는 그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냐? 아프리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적어도 동남아. 거기에 인구 구조는 아직도 피라미드거든요. 거기 가서 정말 훨씬 우리가 앞선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 그걸 이식시키면 그냥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수 있어요. 라오스 제1의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별것 아닌 사람이 가서 그런 거 다 자리 잡고 있다. 아니, 생각을 바꾸셔야 돼.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어렵다. 지금 당장 우리 조카가 그런 화려한 스펙에 얘는 거의 천재예요. 그런 정도 하기 어렵잖아요. 바이올린도 하고 서울대 경영대 고대 로스쿨에 변호사까지 하고 예삼촌한테 시발 죽겠다 이런 카톡이나 맨날 보내고 앉아있어요. 부모의 시대는 일시적인 특이한 시대였다.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매년 10%씩 증가하니까 대학 졸업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막 계열사를 맨날 만들어. 그래서 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계열사 가서 사장하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많아. 심지어 현대건설 과장에서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데려가가지고 대박 내다가 대통령까지 됐잖아. 이게 이명박 신하잖아요. 이게 부모 세대의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대학을 잘 나오는 게 곧 성공이었어. 부모의 시대는 명문대 진학 이꼴 성공. 그래서 한국
전국적인 치열한 입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니까 자기가 그 경험을 해놓으니까 우리 애들 시대도 대학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큰 부모 세대의 경험을 자녀에게 이식하려는 일종의 착시 현상. 이제 그런 일 안 일어난, 제가 사교육 기업의 총수 아닙니까? 저희가 회사를 10개나 넘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갑자기 사교육이 절벽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어느 한순간 빵 떨어져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10년 길어도 20년 안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미 경제성장률 2%에서 0%를 향해서 가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구는 곧 감소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역피라미드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 거기에다가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해지느냐. 막 2000년 때도 우리 이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랬죠. 그 10%밖에 안 됐어요. 이게 7%가 넘어가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넘어가면 이제 노령화 사회라 하는데, 이제 우리 초노령화예요. 그런데 2067년, 이 문제 2067년에 가면 직장 생활하는 이 아저씨들 30, 40대들 어깨에 아새끼 한두 놈, 와이프, 노인 거의 두 놈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30년 고도압축 성장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왜? 그때는 중화학공업이고 기본 IT고 그랬는데 이제는 4차 산업에 의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오니까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 부양비를 견딜 수가 없게 된다. 대학을 잘 가겠다는 건 어머니들 자기들 경험이라니까요. 지금 대학 잘 가도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건 알잖아요. 아는데 다들 학원 보내고 수시 다들 막 학종이 중요하다고 이러니까 자꾸 거기 뛰어다니는데, 저는 대학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AI 시대의 뉴칼라는 실무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학력과 무관하다. 실제로 지금 컴퓨터 공학 출신들은 대학 어디에 관계없이 지금 다 기업에 뽑혀가요. 그 다음에 코딩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요, 그냥 코딩 교육만 하는 학원만 제대로 굴려도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이 강남 일대에서. 왜? 앞으로 그쪽으로 다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시대는 잘 배우는 인재 양성, 즉 대학 잘 가는 게 부모의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라면, 우리 자녀의 시대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오히려 실무 능력이나 실제로 어느 대학 나왔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뉴칼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무가 어떻게 급변하느냐, 노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가가치가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잘 놀면 잘 노는 것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고야만 합니다. 오지 않으면 이 경제가 돌아갈 수. 벌써 연예인들이나 이런 쪽에 회사들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SM 같은 경우.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오히려 자녀한테 맡겨놓으면 얘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애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불합리한 입시 제도를 뛰어넘어서 얘들의 미래에 맞는 역삼각형의 인구구조, 역피라미드의 심각한 인구 문제도 뚫어낼 거다. 결국은 그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인재가 미래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된 마음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차라리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훨씬 쉽고 비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대입제도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학생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글로벌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멈춰 있으면 답이 없다. 우리 애가 한 중간 정도 애매하다 하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게 저는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구조상 부양비를 견딜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가 가감하게 이민정책을 써서 생산연령층을 이민으로 두텁게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맨날 촛불 들고 이지랄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걱정되는 나라예요.